처음에 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137발을 쐈는데 132발을 막았다고요. 96.4%. 처음 실전에 나간 시스템이, 그것도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저는 27년 경력의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분석관입니다. 저는 패트리어트가 걸프전에서 기록한 실제 요격률을 알고 있습니다. 40%였습니다. 그것도 실전 경험이 수십 년 쌓인 시스템이. 우리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4%라는 소문이 중동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공식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아부다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이 이룬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중동에 퍼진 그 기막힌 소문.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브렉 스탠턴입니다. 1968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장교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세상을 설명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안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에 들어갔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붙들었습니다. 어떤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가?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중동 배치를 총괄했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에서 미사일 방어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나토 방산 컨설턴트로 유럽과 중동을 오갔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한 가지 확신도 함께 키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은 미국이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026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씨앗은 훨씬 오래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워싱턴 DC의 겨울 아침은 차갑고 건조합니다. 2026년 2월, 저는 매일 아침 조지타운 자택에서 차를 몰아 국방부 인근 싱크탱크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조수석에는 항상 두툼한 방산 브리핑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들고 책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중동 방공 시장 동향을 훑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 어느 시스템이 어느 분쟁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저는 그 지형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도 안에서 한국은 항상 변방이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K 탱크를 수출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세계 9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는 통계를 봤을 때도 잠깐 눈길이 갔다가 넘겼습니다. 천궁이 아랍에미리트에 35억 달러 규모로 수출됐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사는 거겠지.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된 시스템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지 정확히 3달 뒤에 그 시스템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2026년 2월의 중동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중동 정세 브리핑을 읽으며 이것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는 방산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란은 대리 세력을 통해 중동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긴장을 방산 시장의 기회로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로키드 마틴의 비공식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팩3 시스템의 중동 추가 수출을 위한 논리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위협이 커질수록 미국 무기의 수요도 커진다는 것. 저는 그 공식을 27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 무렵 동료 분석관 카터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카터는 저보다 10살 어렸습니다. 미 해군 출신으로 전자전 전문가였는데 몇 년 전부터 아시아 방산 시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터를 좋아했지만 카터가 한국 방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적당히 흘려들었습니다. 그날도 카터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천궁 관련 기사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궁 2포대를 추가 발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탠턴, 이거 좀 읽어봐.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저는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정치적 다변화 차원이겠지. 미국 시스템만 사면 눈치 보이니까. 카터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때 카터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제가 패트리어트 포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3살의 저는 군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뭔가 든든한 것을 느꼈습니다. 내 경력의 뿌리, 내 확신의 근거. 그런데 그 뿌리 아래에는 제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사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1991년 사우디 다란,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이 미군 막사를 직격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28명이 전사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패트리어트를 옹호하는 논문을 썼고 강의를 했고 돈을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이었다.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 28명의 이름을 저는 기억 어딘가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2월 중순이 지나면서 국제 정세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측이 이란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해체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란이 이를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움직이겠구나. 그것이 제가 그 상황을 읽은 방식이었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아니라 방산 시장의 기회로. 저는 그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각인지 몰랐습니다. 2026년 2월 하순이었습니다. 방산업계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유럽 쪽 동료들이 하나둘씩 천공 관련 데이터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방산연구소에서 천공의 다중표적 동시 교전 능력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슈미트가 전화해서 그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슈미트는 독일 국방부 자문을 맡고 있는 분석관이었습니다. 저와는 20년 가까운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옹호하면서 국제방산 학술지에서 몇 번이나 지면 논쟁을 벌인 사이였습니다. 슈미트가 어떤 정보를 보내온다는 것은 그것이 무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나중에 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이메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것이 꿈틀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그 안에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이상한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와 함께 중동 방공 시스템 현장 점검을 했던 알카심 대령이 천공 도입 실무 책임자가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알카심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냉철하고 데이터 중심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천공을 선택했다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서둘러 밀어냈습니다. 록히드 마틴 임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수출 관련 보고서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월의 워싱턴 DC는 잿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묘한 느낌이 흘렀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천공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한 문장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뒤 독자적으로 천공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중동 정세 브리핑 파일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국제뉴스 채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머릿속으로 방산 시장의 반응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 주가가 오를 것이고 중동 각국의 방공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패트리어트 추가 발주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런데 오후 들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몸을 당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숫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발, 20발, 50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종 집계는 137발이었습니다. 카터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스탠턴, 아랍에미리트 발표 봤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카터가 짧게 답했습니다. 피해 없어요. 민간 피해 제로. 132발 요격.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132발이요? 네, 천궁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공식 성명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137발 중 132발 요격 성공. 저는 96.4라는 숫자를 계산하면서 손가락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31을 137로 나눴습니다. 0.963. 다시 눌렀습니다. 같은 숫자. 또 눌렀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귓가에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카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7년 경력이 그 숫자 앞에서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걸프전 패트리어트의 40%.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던 저.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96.4%. 더 이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를 통째로 부정하는 데 썼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과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만이 아니라 패트리어트 포대도 함께 가동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96.4%를 설명해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카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슈미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방산 저널리스트 3명에게서 코멘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로키드 마틴 임원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임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뜸 말했습니다. 스탠턴, 천궁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직 검증이 안 된 수치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쪽 보고서에서도 그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에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렵다는 감정 자체가 그 숫자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껐습니다. 조수석에는 천궁 관련 기사 출력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카터가 제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고 저는 그 출력물 맨 위에 있던 기사 첫 줄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 이전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뒤 한국은 혼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엑셀을 밟았습니다. 2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2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가 표적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89발이 사우디 방공망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사우디가 운용하는 시스템은 패트리어트이었습니다. 68발 요격, 21발이 뚫렸습니다. 뚫린 21발 중 몇 발이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인프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아랍에미리트에는 이란의 3차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천궁 포대가 가동됐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요격이었습니다. 국제방산 미디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76.4% 대 천궁 96.4%. 그 숫자들이 나란히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위가 쓰린 것을 느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27년간 옹호한 사람으로서 이 비교가 언론에 나도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슈미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브렉, 나 20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내가 옹호하던 시스템이 실전에서 기대 이하 성능을 냈을 때 그때 나는 데이터를 외면했어. 지금도 그 결정을 후회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 로라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밥도 안 먹어요? 저는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로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자기가 아는 것만 봐요. 그게 당신의 강점인데 동시에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저는 27년 전 박사 논문을 책장에서 꺼내들었습니다. 제목은 미국 방공 시스템의 절대적 우위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의 방공 기술력에 도전할 수 없다. 기술적 격차는 단기간에 좁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 아래 여백에
처음으로 손으로 메모를 썼습니다. 틀렸을 수 있다. 록히드 마틴이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천궁의 요격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반박 보고서였습니다. 임원은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조직과 이해관계를 공유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궁과 패트리어트가 혼합 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발표가 천궁만의 성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요격된 137발 중 상당수가 기술적으로 요격이 용이한 낮은 등급의 드론이었을 것이라는 논거를 붙였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보고서를 록히드 마틴에 제출했습니다. 임원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틀 뒤 슈미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독일 방산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운용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 3페이지에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해당 교전 당일 패트리어트 포대를 가동하지 않았다. 천궁 단독 운용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알카심 대령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0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천궁과 패트리어트를 혼합 운용하셨습니까? 답신은 다음 날 아침 왔습니다. 브렉,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날 천궁만 가동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는 대기 상태였습니다. 천궁이 먼저 응답했고 천궁이 혼자 막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한참 동안 모니터 앞에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서 커피잔이 천천히 기울어지다가 책상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쓴 보고서, 그것은 진실을 막기 위해 제가 직접 쌓은 벽이었습니다. 그 벽이 이메일 한 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27년. 저는 27년 동안 무엇을 본 것인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를 따른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제 편견에 맞지 않자 데이터를 의심했습니다. 데이터를 무너뜨리는 보고서를 직접 썼습니다. 그것은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책상에 앉아 존스 홉킨스 박사 논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전제로 깔았던 것들. 미국 기술이 우월하다. 후발 국가는 모방만 할 뿐 독자적 혁신은 어렵다. 실전 경험 없는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다. 그 전제들이 전부 천궁 앞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박사 논문 여백에 써놓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틀렸을 수 있다. 제가 전날 밤 썼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 펜으로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틀렸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1991년 다란 막사의 28명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죽음 이후에도 패트리어트를 옹호했습니다. 오류가 있었지만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그 대안이 중동 하늘에서 실전으로 증명됐습니다.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혼자 개발을 시작한 나라가 만든 시스템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관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분석을 시작한 밤이기도 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2026년 3월 2일 워싱턴 DC 국방부 인근에서 열린 내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중동 정세와 방산시장 변화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관계자들과 국방부 분석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맥그리거 장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맥그리거 장군은 저의 존스 홉킨스 지도교수 다음으로 제 경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미 육군 방공포병 사령관 출신으로 제가 국방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것저것 가르쳐준 분이었습니다. 이미 은퇴한 지 몇 년이 됐지만 이런 자리에는 종종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맥그리거 장군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스탠턴, 오랜만이야.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군의 손이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셨습니다. 잠깐 걸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장군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천궁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장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1990년대에 한국 연구팀이 독자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는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우리 기술을 따라오려면 30년은 걸릴 거라고 봤지. 내가 틀렸어. 그리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들이 치렀어.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장군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렉, 한번 직접 가서 봐. 아부다비에 가서 알카심을 만나.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을 봐. 그게 다였습니다. 장군은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장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장군에게 한 가지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맥그리거 장군의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이었습니다. 1950년에 낙동강 전선에서 싸웠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장군이 평생 한국에 대해 각별한 감정을 가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 로라에게 말했습니다. 아부다비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로라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로라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야 해요. 무서울 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아부다비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이틀 동안 저는 처음으로 천공에 관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전에는 훑어보거나 무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밑줄을 쳤습니다. 여백에 메모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27년 동안 존스 홉킨스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이만큼 집중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공의 역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초에 미국의 패트리어트 기술 이전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독자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2011년에 천공 일형이 전력화됐습니다. 그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능을 개량하고 사거리를 늘리고 다중 표적 동시 교전 능력을 키웠습니다. 천공 2형은 탐지거리, 반응속도, 요격고도 모든 면에서 1형보다 한 단계 도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천공 2형의 사거리를 확인했습니다. 반응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동시 교전 가능 표적 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팩3와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앞서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비교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7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패트리어트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옹호한 것이었습니다. 분석과 옹호는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항목을 20개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레이더 탐지 성능, 반응 시간, 교전 고도 범위, 다중 표적 처리, 운용 인력 규모, 정비 편의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 전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카터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아부다비 가. 카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스탠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2026년 3월 1일 오전 9시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2월이 막 끝난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뜨거웠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건조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워싱턴 DC의 겨울 냉기에 익숙해진 몸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알카심 대령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대령은 예전보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이었습니다. 냉철하고 정확하고 감정이 절제된 눈빛. 저는 그 눈빛을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존경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브렉. 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대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 137발의 미사일이 이 도시를 향해 날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도시는 고요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카페에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공이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를 수십 번 봐온 눈에는 천공 포대가 훨씬 콤팩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작다는 것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미 데이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운용팀 책임자가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젊은 장교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교전 기록 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2월 27일 오후 6시 14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표적 탐지, 반응 시간 9초, 요격,
두 번째 표적, 구초, 요격,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를 넘길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패닉이 없었습니다. 137발이 날아오는 동안 이 시스템은 차갑고 정확하게 하나씩 응답했습니다. 저는 파일에서 눈을 들어 포대를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본 어떤 시스템보다 안정적인 교전 기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알카심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운용 병사들이 겁먹지 않았습니까? 137발이 날아오는데.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겠지요. 그런데 시스템이 첫 번째를 막자 두 번째부터는 긴장이 풀렸다고 하더군요. 믿었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카터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요. 카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부다비 호텔방에서 워싱턴 DC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록히드 마틴 법무팀 명의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스탠턴 씨의 고문 계약이 이번 달부로 종료됩니다. 천궁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어떠한 공개 발언도 계약 위반 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계약 해지, 법적 경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록히드 마틴과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27년 경력의 상당 부분이 그 관계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끊기면 존스 홉킨스 겸임 교수직에도 영향이 갈 수 있었습니다. 나토 컨설턴트 자격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가 떠올랐습니다. 조지타운집 모기지가 떠올랐습니다. 로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슈미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 쪽에서 스탠턴 당신이 천궁을 공개 지지하면 공동 분석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 조심해. 저는 호텔 방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부다비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페르시아만이었습니다. 나흘 전에 137발의 미사일이 날아온 하늘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로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말했습니다. 로라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비, 집 대출이 있어요. 여기서 멈춰도 돼요. 당신이 무엇을 받든 간에. 저는 로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저는 호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교전 기록 파일이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반응 시간 9초, 132발, 피해 제로, 그리고 사우디의 21발, 유전지대 피격, 그리고 1991년 다란 막사의 28명. 저는 벽에서 등을 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 화면이 떴습니다.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2026년 중동 실전이 증명한 천궁 방공 시스템의 성능 분석.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아부다비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노트북 자판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교전 기록 파일을 옆에 펼쳐두고 천궁의 실전 데이터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의 비교 수치를 넣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결과 대비를 넣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었을 때 알카심 대령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깨어 계신가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네,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 대령이 호텔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 USB 드라이브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 교전을 직접 담당했던 운용 병사들의 육성 증언 영상입니다. 외부에 공개한 적 없는 자료이지만 당신에게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 속 병사들은 젊었습니다. 24살, 26살. 그들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뜨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가 10번째가 됐을 때, 20번째가 됐을 때, 무서웠냐는 질문에 한 병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첫 번째를 막는 순간 이상하게 침착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1950년에 전쟁이 났습니다. 한국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겨우 살아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국에게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 혼자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타오르던 두려움이 어느 순간 차갑고 명확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카터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카터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나 보고서 낼 거야. 모든 걸 걸고.
공동 서명해 줄 수 있어요? 카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기다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남색에서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쓰는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된 것은 2026년 3월 2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알카심 대령의 확인을 거쳐 수치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대령은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저는 카터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카터는 자신의 전자전 분석 파트를 덧붙여 함께 서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 내부 채널을 통해 제출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국제방산 미디어의 보고서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일면이었습니다. 27년 경력 나토 분석관, 중동 실전이 천궁의 패트리어트 대비 우위를 증명했다고 공식 분석. 저는 호텔방에서 그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수치심인지 안도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란의 3차 공격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또다시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천궁이 응답했습니다. 요격, 요격, 요격. 완벽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실전으로 실시간 검증됐습니다. 알카심 대령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온 대령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역시나이군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대령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대령, 저는 10년 전에 이것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봤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브렉, 사람은 준비가 됐을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맥그리거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고서 봤네. 잘했어.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데이터 앞에서 처음으로 정직한 분석관이 됐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72시간이 지나지 않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호텔에서 실시간으로 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워싱턴 DC, 런던, 베를린, 리야드, 카이로. 전 세계 방산 커뮤니티에서 보고서가 언급됐습니다. 제인스 외에도 디펜스 뉴스, 플라이트 글로벌, 아랍 방산 전문 미디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천궁 2포대 추가 발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국방부가 천궁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방위사업청에 연락을 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처음으로 검색했습니다. 경남 창원이었습니다. 저는 창원이라는 도시를 몰랐습니다. 한국 남부에 있는 도시라는 것을, 그 도시에 천궁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차세대 모델 개발 회의에서 천궁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배우려 한다. 그 말을 머릿속으로 반복하면서 저는 뭔가 거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법적 경고가 머릿속에 스쳤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천궁은 중동 실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맥그리거 장군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떳떳하지? 저는 답장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3월 3일 오늘 아침 저는 여전히 아부다비에 있습니다. 호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국제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기존에 계약한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와 체코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공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노후 방공 시스템 교체 후보군에 천궁을 포함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캐나다, 루마니아, 체코. 이 나라들은 지금까지 방공 시스템 선택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 이외의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관행이 중동 실전 72시간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카심 대령과 마지막 조찬을 함께 했습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4위 국가가 됐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령이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중동 나라들도 비슷한 역사를 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70년 만에 이것을 해냈다는 것. 저는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령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70년, 1953년 한국전쟁 정전에서 2026년 지금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저는 한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을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무기를 27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단순한 전문가적 오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오후에 맥그리거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브렉,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원했어. 큰일은 아닌데 잠깐 알려주고 싶었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낙동강에서 싸울 때 한국 병사들 옆에 있었어. 그때 그 병사들이 지킨 나라가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걸 아버지가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장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브렉, 한국에 가봐. 직접 가서 만나봐. 그 사람들을. 알겠습니다. 장군.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페르시아만을 벗어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래로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이 보입니다. 나흘 전에 137발의 미사일이 날아다녔던 하늘입니다. 지금은 고요합니다. 저는 이 며칠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이 끊겼습니다. 유럽 방산업계 일부와의 관계도 냉각됐습니다. 27년 동안 공들여 쌓은 네트워크의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방이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제가 잃은 것들은 진실 위에 쌓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편견 위에, 이해관계 위에, 때로는 침묵 위에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떨어져 나간 지금 오히려 두 발이 땅에 닿는 느낌입니다. 카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다음 학기 특강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제는 중동 실전과 한국 방산이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서의 완전한 버전을 학술 저널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실전 데이터와 기술 분석을 더욱 꼼꼼하게 정리해서 방산 분야 전문가들이 편견 없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내놓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창원에 가서 천공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던 날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맥그리거 장군이 입원해 있습니다. 장군을 먼저 보고 난 뒤 한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27년 경력을 가진 분석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공부를, 그 나라가 70년 동안 걸어온 길에 대한 공부를.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 비행기가 서쪽으로 날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는 방향으로.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는 다시 뜹니다. 그리고 그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라는 것을, 아시아가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저는 브렉 스탠턴입니다. 27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방공 시스템은 미국이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 그것이 편했습니다. 그 믿음이 제 경력을 지탱해줬고, 제 수입을 보장해줬고, 제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137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천궁이 132발을 막았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27년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정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됐을 것이라 했습니다. 반박 보고서를 썼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부다비에 갔습니다. 교전 기록을 눈으로 봤습니다. 운용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카심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진짜 보고서를.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70년 뒤에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혼자 개발을 시작해서 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에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이 땅을 지켰습니다. 전쟁 속에서, 가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만든 방패가 지금 중동의 하늘에서 실전으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분석관입니다. 데이터로 말합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해야 할 나라입니다. 중동 전체에 퍼진 그 기막힌 소문, 천궁이 이란 미사일을 죄다 막았다는 그 소문. 그것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의 증인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이룩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나라가 세계에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자랑스러워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